안녕하세요. 정진튜브의 김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못 받으시는 보험금들을 찾아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요, 요로결석, 신장결석, 최석, 그리고 담석, 그리고 석회화 건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체외 충격파 쇠석술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꿀팁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꼭 보험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받아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체외 충격파를 이용한 치료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체외 충격파 치료술.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손에 이거 그 물리치료실 같은 데 가면은요, 이 손에 들고 이렇게 이런데 관절 같은데 타타타타타 하고 막 치는 거 있어요. 되게 아파요 이거. 체외 충격파 치료술은요, 정형외과 같은 데 가면 좀 간단하게 하는 치료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리치료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오늘 얘기할 주제는 아닙니다. 이 치료술은 해당이 안 되고, 오늘 말씀드릴 건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에요. 몸 안에 뭐 돌 생겼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외과적인 수술로 째서 막 이렇게 하고 꺼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요, 요즘에는 이 음향 펄스를 활용해 갖고 이걸 집중시켜서 그 돌들을 깨는 겁니다. 막 팡 쏴요. 그래서 잘게 그 덩어리들을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게 부서졌을 때 석회화 건염 같은 경우에는, 석회성 건염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잘게 부셔서 그 근육 쪽으로 이게 흡수되게끔 만들고, 이런 비뇨기 같은 계열의 그런 돌들은요, 작게 부셔서 이게 소변으로 배출되게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이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에요. 이게 뭐 여러분들도 검색해 보시면 누구는 또 나온다, 누구는 안 나온다. 나온다는 얘기 듣고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또 보험회사는 또 안 된대요. 이 말들이 너무나 많아서 오늘 그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어떤 부분에서 된다 안 된다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이게 명백하게 줘야 되는 상황인데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 되는지, 거기까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수술비 청구 가능해요. 됩니다. 근데 단 약관에 안 준다고 딱 써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약관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 고객들이 이거 보는 게 쉽냐, 제가 그래서 약관을 준비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좀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을 좀 구분해서 설명드릴게요. 양측이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생명보험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제 약관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약관 보시면요, 쭉 내려보세요. 86번에 충격파에 의한 체내 결석 파쇄술 써있죠. 이건 수술특약이 3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런 약관이에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2라고 써있죠. 3종 수술 분류표에서 2종 수술비에 해당하는 것들을 지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예, 명시가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뭡니까? 시술 개시일로부터 60일간의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60일 안에는 한 번밖에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3종 분류표로 나눠진 수술비에서는 2종이 나간다고 명시가 돼 있네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의 약관에서 발췌한 거예요. 지금 현재. 자, 여기 보시면 87번에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라고 나오죠. ESWL. 체외 충격파 치료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치료술은 ESW. 여기 밑에 보시면 체외 충격파 치료술은 제외라고 써있죠.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체외 충격파 쇠석술 여기도 보시면 2종. 지금은 수술 분류표가 몇 종으로 나눠져 있죠? 5종이죠. 5종으로 분류된, 5가지로 분류된 수술특약에서는 2종. 3종이든 5종이든 2종 수술비가 지급된다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명시가 돼 있어요, 아예.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60일 이내에 1회만 지급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체외 충격파 치료술은 제외입니다. 일단 수술특약, 일반적인 생명보험사의 수술특약에서는 지급이 되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막 옛날 보험들 같은 경우에 막 명칭들을 보험회사마다 좀 희한하게 막 써놔가지고 거기에 또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약관을 잘 찾아보셔야 돼요. 어쨌든 막 이름들을 막 붙입니다. 그래서 다 알아봐 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그 AIA 거, AIA 생명의 생활질환 수술비라고 써있는 그거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표 띄워드릴게요. 자, 이렇게 써있어요. 생활질환 입원비, 생활질환 수술비,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활질환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그럼 생활질환 수술비가 뭔데? 여기 약관에서 또 생활질환 수술에 대한 분류표를 명시를 해놨네요. 자, 약관에 규정하는 생활질환을 분류되는 질병은 뭐 어쩌고저쩌고 쭉 보니까 뭐가 써있죠? 요로결석증이라고 써있네요. 요로결석일 경우는 여기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N코드 N20에서 N23까지 지급을
면역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수술비를 받을 수 있네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이거 보세요.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남자. 뭐야, 그럼 여자는 달라? 여자 한번 볼게요. 여자는 없네요, 요로결석이. 네,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보험회사 맘대로 만든 특약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 갖다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하여튼 뭐 이렇게 회사마다 그 자기들이 정해서 이름 붙이고 막 범주를 정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다 찾아봐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면요, 내 거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세요, 저한테. 댓글로. 그러니까 알고 싶으시면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아보시기 힘드니까 댓글에 남겨주세요. 가입한 연월, 나 몇 년도 몇 월에 가입했다. 그리고 회사 이름, 어느 회사다. 그리고 상품 이름, 무슨 뭐 보험이다. 이거 써주시고, 그 다음에 특약 이름, 뭐 무슨 수술비다. 이거 되니? 하고 물어봐 주세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찾아봐 드리고 댓글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체외 충격파 쇠석술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생명보험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 번째, 실손의료비 받을 수 있겠죠.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의 통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다 될 거예요. 이건 입원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원 한도에서 지급이 될 겁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 실비 좀 다른 거 아시죠? 잘 모르시겠다. 이거 보세요, 이거. 자, 띄워드릴게요, 카드. 이거 보고 오셔갖고 다시 한번. 그리고 또 내 실비에서 얼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 보고 오세요. 이거. 네, 꼭 보시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으시기 위해서는 보험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수술 특약에서 지급이 됩니다. 명시가 딱 돼 있죠. 명시가 돼 있죠. 3종 분류표, 5종 분류표 둘 다 2종 수술 지급되고요. 60일 동안에는 한 번만 나갑니다. 그리고 체외 충격파 치료술 타타타타 치는 거,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 생명보험사의 잡다한 수술 특약. 네, 이건 약관을 다 살펴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제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은 이렇게 정리돼요. 자, 그럼 이제 손해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약관 띄워드릴게요. 이게 지금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약관이에요. 2020년도 1월에 개정된 거. 자, 쭉 보시죠. 흡인, 천자, 신경차단, 미용. 7번에 뭐가 써있어요? 1학 내지 3학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체외 충격파 쇠석술. 이거 뭐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겁니다. 안 해줄 거야? 이런 뜻이에요. 아, 그러면은 지금 손해보험 가입해가지고는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 아예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냥 뭐 특약 이름이랑 상관없이 이건 수술로 안 본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손해보험 지금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만약에 가입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런 걸로 인해서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 정확하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안 준다고. 이게 여기서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손해보험에서 바라보는 수술의 영역에는 체외 충격파 쇠석술은 절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강하게. 여기서 이제 합리적 의심이 들어가야죠. 이렇게 콕 집어갖고 명시를 했다면 분쟁이 참 많았을 것이고, 분쟁이 있었다면 예전 걸로는 받을 수 있었겠네 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얼마나 그게 힘들고 괴로웠으면 이렇게 명시를 해놨을까, 요거를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것들도 찾아봤습니다. 2017년도 8월 기준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수술의 정의와 장소 쭉 써있는데 체외 충격파 쇠석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막 분쟁들도 많이 생기고 너무 힘들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거엔 들어갔다 라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바뀌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테니까. 자, 2018년도 1월부로 약관이 개정됩니다. 2018년도 1월 거를 한번 볼게요. 7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체외 충격파 쇠석술 안 해준다고 써있죠. 2017년도 12월 말까지는 분쟁의 소지는 있다 라는 해석. 그리고 2018년도 1월부터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왜? 약관에 명시를 해버렸으니까. 이거를 일단 첫 번째로 아셔야 돼요. 손해보험은 2018년 1월 이후 가입자들은 수술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게 결론입니다. 자, 그럼 손해보험에서는 뭘 받을 수 있죠? 첫 번째로 실손의료비 나가겠죠. 이거는 본인이 가입한 시기별로, 가입 금액별로 다르다는 거. 어쨌든 지급이 됩니다. 이건 병원비를 지출한 거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질병수술비나 종수술비, 이런 수술 특약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뭐다? 2018년도 1월 이후 가입자들은 아예 그런 시도 자체를 해볼 수도 없다.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정리는 되셨죠? 자, 근데 여기에서 정말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생명보험회사는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줄 겁니다. 체외 충격파 쇠석술에 대해서 지급을 해줄 거예요. 근데 손해보험사는 애매하게 돼 있잖아요. 게다가 2018년도 1월부로
약관까지 건드려가면서 지급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강한 어필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분쟁도 많았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안 주려고 하는 성향을 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인즉슨 뭐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딱 청구를 해요. 그러면 보험사가 아이고 이것도 받아가셔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챙겨준다? 그때 아니란 얘기입니다. 2018년 1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도 그냥 청구했을 때 손해보험사가 지급을 안 해주려고 일단 1차적으로 거르는 행동을 할 거라는 거를 알고서 청구하셔야 돼요. 그럴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걸요. 그때 얘기할 단골 멘트가 뭐겠습니까? 이건 뭐 수술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뭐 치료를 그냥 하신 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수술 특약에 대한 그런 특징들을 얘기를 하면서 보험회사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 방송이 뭐예요? 정진튜브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왜 그걸 지급을 받아야 되는지 명명백백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지급을 받아야 되는 근거 자료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메모를 꼭 하세요. 메모를 꼭 하셔갖고 만약에 안 줬다 그러면 콜센터에 전화하셔갖고 이러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나는 보험금을 받아야 된다, 빨리 지급해라 라는 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니까 메모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근거. 2018년도 1월부로 손해보험사의 약관이 변경되어 체외 충격파 쇠석술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것을 나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이전 가입자고 내 약관에는 체외 충격파 쇠석술에 대한 면책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보험회사가 약관을 애매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분쟁 또한 되게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약관의 해석이 애매한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미 지급된 사례들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왜 지급을 해주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법원 2011다 30147의 판례에 따르면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외과적 치료를 대체하는 치료 방법도 넓은 의미에서 수술에 포함된다고 하였고 약관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서 소비자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세 번째, 금융감독원에서 2013년 9월 9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신 수술 기법이 포함되도록 수술의 정의를 확대한다고 언급했고 여기서는 약관상 수술의 범위에 최신 수술 기법을 포함하도록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우 명확하게 포함된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근거예요. 자, 네 번째, 건강보험에서도 체외 충격파 쇠석술을 외과적 수술 R3505번 외과적 수술로 인정하고 있다. 이게 네 번째 근거입니다. 다섯 번째, 이건 이제 해석을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석회성 건염은 다르지 않냐, 이거는 비뇨기과에 국한해서 해주는 거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석회성 건염으로 청구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정번호 제2009-31호 분쟁조정 사례에 의하면 견관절 석회성 건염에 생긴 결석도 체내결석 파쇄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보험회사에게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필요하다면 서류로 첨부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요, 보험회사에서 그냥 줍니다.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나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금융감독원, 대법원 뭐 이런 곳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소비자의 당당한 권리를 말씀하신다면 보험회사가 지급을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메모 꼭 하셔가지고요, 그냥 읽으세요. 전화하면서. 그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이런 영상 찍으면서 좀 그래요. 그냥 보험회사 그냥 시원시원하게 줬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다 계산해서 책정된 비용, 그런 비용들을 보험사에 납부를 하고 정당하게 보장을 받겠다고 하는 건데 보험사가 이렇게 그 보험금 주는데 인색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들을 많이 주변 분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그래도 전보다는 청구해서 받으시는 고객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조만간 구독자 10,000명을 넘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9,800명이 넘어섰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컨텐츠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